할머니. 할머니가 30년 동안 찾던 사람입니다. 제주도 서귀포시 안덕면. 저는 묘지 앞에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비석에 새겨진 이름을 보는 순간 30년간 품었던 증오가 단숨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박민수, 1976년생, 1995년 사망. 제 아들이 29년 전에 이미 죽어 있었습니다. 제가 30년 동안 저주하고 미워하던 그 아들이 집 나간 지 겨우 1년 만에 세상을 떠났다는 겁니다. 30년 만에 도착한 편지를 떨리는 손으로 쥐고 있었습니다. 빗물인지 눈물인지 모를 것들이 편지를 적시고 있었죠. 그때 뒤에서 누군가 다가왔습니다. 고개를 들자 30대 청년이 서 있었습니다. 그 얼굴을 보는 순간 제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30년 전 집을 나간 민수와 똑같은 얼굴이었거든요. 저는 지호예요. 박민수의 아들입니다. 할머니를 30년 동안 기다렸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달빛 담은 사연입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30년 동안 아들을 미워한 어머니가 받은 잔인한 복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평생 용서하지 못한 것이 얼마나 큰 후회가 되는지, 그리고 때로는 용서할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는다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무료인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면 저희 달빛 담은 사연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새로운 사연을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더 많은 이야기를 전할 수 있는 힘이 되어줍니다. 그럼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올해 70살 박정순입니다. 서울 은평구 작은 원룸에서 혼자 살고 있죠. 남편은 민수가 5살 때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고 저는 홀로 아들을 키웠습니다. 새벽 3시에 나가 빌딩 청소를 하고 낮에는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며 아들 하나만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30년 전 정확히 1994년 겨울이었습니다. 18살이던 민수가 가방을 메고 현관에 섰습니다. 엄마, 나 가수 될 거야. 그 말에 저는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내가 얼마나 고생해서 여기까지 키웠는데 대학도 안 가고 가수가 되겠다니요. 민수야, 현실을 봐야지. 가수? 그걸로 어떻게 먹고 살아? 엄마가 너 대학 보내려고 얼마나 고생하는지 알아? 제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민수의 얼굴이 굳어졌죠. 대학 안 가도 돼요. 저 재능 있어요. 작곡도 하고 노래도 잘하잖아요. 왜 제 꿈을 무시하세요? 무시가 아니라 걱정되는 거야. 이 세상이 얼마나 냉혹한데. 가수? 내가 무슨 재벌집 아들이야? 돈도 없고 백도 없는 내가 무슨 수로 가수가 돼? 제가 그렇게 말하자 민수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실망과 분노가 뒤섞인 표정이었죠. 그래요. 엄마는 날 믿지 않는구나. 알았어요. 혼자서라도 해볼게요. 그날 밤 민수는 편지 한 장만 남기고 집을 나갔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꼭 성공해서 돌아올게요. 그때 엄마가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아들이 되어 있을게요. 사랑해요. 저는 그 편지를 찢어버렸습니다. 배신감과 분노로 가득했거든요. 내가 청소하고 설거지하며 번 돈으로 키운 아들이 감히 나를 버리고 간다니요. 처음 1년은 그래도 찾아다녔습니다. 경찰에 실종 신고도 하고 노래방이며 음반사, 방송국까지 뒤졌죠. 하지만 민수의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마치 연기처럼 사라진 것 같았어요. 2년이 지나자 주변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정순 씨, 이제 그만 잊어버려요. 살아있으면 연락했겠죠. 하지만 저는 잊지 못했습니다. 아니, 잊기보다는 증오가 커졌습니다. 어떻게 어머니를 버리고 갈 수 있단 말입니까? 내가 그렇게 고생해서 키웠는데. 5년이 지났을 때
저는 이사를 해야 했습니다. 은평구 반지하가 재개발로 철거됐거든요. 이삿짐 트럭 위에서 저는 울었습니다. 민수가 돌아오면 집을 못 찾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동사무소에 새 주소를 여러 번 신고했습니다. 혹시라도 아들이 찾아올까 봐서요. 하지만 10년이 지나도 민수는 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점점 더 민수를 미워하게 됐습니다. 잘 되나 보자. 가수, 얼마나 잘 됐나 보자. 굶어 죽었으면 좋겠다. 매일 밤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민수 생일날이면 일부러 미역국도 끓이지 않았습니다. 차라리 죽은 것으로 생각하자 그렇게 마음먹었죠. 20년이 지났을 때 저는 병원에서 충격적인 진단을 받았습니다. 할머니, 초기 치매 증상이 보입니다. 약을 드셔야 해요. 치매라니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약 안 먹을 거예요. 기억을 잃으면 안 돼요. 민수를 기억해야 해요. 미워하는 것도 기억이니까요. 의사는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지만 저는 단호했습니다. 민수에 대한 증오만이 제가 살아가는 이유였으니까요. 그리고 30년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2024년 10월 15일 화요일 아침, 여느 때처럼 라디오를 듣고 있는데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우편물입니다. 문을 열자 젊은 우체부가 낡고 누런 봉투 하나를 건넸습니다. 이거 30년 전 편지인데요. 주소 불명으로 계속 반송됐다가 이제야 찾아왔네요. 은평구청에서 옛 주소 추적해서 겨우 찾았대요. 1994년 11월 15일자네요. 봉투를 받아든 순간 제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글씨 분명 민수의 글씨였습니다. 엄마에게. 봉투를 뜯는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30년 만에 아들의 소식을 듣는 겁니다. 설레는 마음 따위는 없었습니다. 오직 분노만 있었죠. 이제 와서 무슨 연락이냐고, 이제 와서 용서를 구하려는 거냐고. 편지를 펼쳤습니다. 민수의 글씨가 빼곡했습니다. 엄마, 민수예요. 지금 제주도 작은 마을에 있어요. 엄마한테 이 편지가 전해질지 모르겠지만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 씁니다. 가수의 꿈은 이루지 못했어요. 엄마 말이 맞았어요. 재능이 부족했나 봐요. 서울에서 3년 동안 오디션만 100번 넘게 봤는데 모두 떨어졌어요. 노래방에서 일하고 편의점 알바하며 버텼지만 결국 포기했습니다. 제주도로 내려온 지 6개월 됐어요. 여기서 작은 카페를 열었어요. 손님들 앞에서 기타 치며 노래 부르는 게 제 일이에요. 돈은 많이 못 벌지만 행복해요. 그리고 엄마 결혼했어요. 아내 이름은 수진이에요. 제주도 토박이인데 정말 착하고 따뜻한 사람이에요. 제 노래를 세상에서 제일 좋아해주는 사람이죠. 그리고 아들도 생겼어요. 이름은 지호라고 지었어요. 엄마 성함 정해서 한 글자 따서 지었어요. 이제 겨우 3달이에요. 정말 예쁘게 생겼어요. 제 눈에는 엄마를 닮은 것 같아요. 엄마, 정말 보고 싶어요. 제가 너무 못된 아들이었죠? 화만 내고 나가서 죄송해요. 이제야 알았어요. 엄마가 왜 그렇게 반대했는지. 저도 아빠가 되고 보니 이해가 돼요. 지호를 보면서 엄마 생각이 많이 났어요. 엄마도 저를 이렇게 사랑했겠구나. 그래서 그렇게 걱정했겠구나 싶어요. 내일이 지호 100일이에요. 작은 잔치를 열 거예요. 엄마가 오시면 정말 좋겠어요. 주소 적어놨어요. 제주도 서귀포시 안덕면 바닷길 23번지. 파란 지붕집이에요. 바다가 보이는 예쁜 집이에요. 엄마, 제발 와주세요. 기다릴게요. 꼭 오세요. 사랑해요, 엄마. 정말 죄송하고 정말 사랑해요. 1994년 11월 15일. 아들 민수 올림. 편지를 다 읽고 나서
저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1994년 11월 15일. 30년 전 편지가 이제야 도착한 겁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30년이나 지난 편지를 이제 와서 받아보면 뭐합니까? 100일 잔치는 이미 30년 전에 끝났을 텐데요. 하지만 동시에 가슴 한구석이 답답했습니다.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았다니. 그럼 지금은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지호라는 손자는 이제 30살이 넘었겠네요. 저는 편지를 들고 부동산으로 갔습니다. 제주도 가는 비행기표 어디서 사요? 부동산 아주머니가 이상한 눈빛으로 저를 봤습니다. 할머니, 제주도는 왜 가시려고요? 아들 만나러요. 30년 만에 연락이 왔어요. 저는 편지를 보여줬습니다. 아주머니가 편지 날짜를 보더니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할머니, 이거 1994년 편지네요. 30년 전이에요. 알아요. 그래도 가야 해요. 30년 만에 연락이 왔는데 가야죠. 욕이라도 해주고 와야 속이 시원할 것 같아서요. 그날 오후 저는 김포공항에서 제주도행 비행기를 탔습니다. 평생 처음 타보는 비행기였습니다. 창밖으로 구름이 보였습니다. 민수가 이 하늘 아래 어딘가에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30년 동안 쌓인 증오를 다 쏟아낼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어떻게 어머니를 버리고 갈 수 있었냐고, 왜 이제야 연락했냐고, 30년 동안 얼마나 미워했는지 알기나 하냐고 따져 물을 작정이었습니다. 제주공항에 도착했을 때 오후 3시였습니다. 11월의 제주도는 서울보다 따뜻했지만 제 마음은 차가웠습니다. 30년 동안 쌓인 분노와 원망이 가슴속에서 부글부글 끓고 있었거든요. 택시를 타고 서귀포시 안덕면으로 향했습니다. 운전기사님이 친절하게 물었습니다. 어르신, 안덕면 어디로 가시는데요? 바닷길 23번지요. 파란 지붕집이라는데. 기사님이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바닷길 23번지. 거기는 묘지 근처인데요. 파란 지붕집은 없던 것 같은데.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묘지라니요? 하지만 주소가 분명히 적혀 있었습니다. 그래도 한번 가봐 주세요. 30년 만에 찾아가는 거라 주소가 바뀌었을 수도 있어요. 택시가 구불구불한 해안도로를 달렸습니다. 차창 밖으로 푸른 바다가 보였습니다. 민수가 이런 곳에서 살았구나 생각하니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서울의 좁은 반지하에서 자란 아이가 이런 넓은 바다를 보며 살았다니. 하지만 동시에 배신감이 더 크게 느껴졌습니다. 이렇게 좋은 곳에서 잘 살면서 왜 어머니한테는 연락 한 번 없었을까요? 편지 한 통 보내고 30년 동안 감감무소식이었다니 정말 철없고 무책임한 놈이었습니다. 안덕면에 들어서자 풍경이 한적해졌습니다. 드문드문 집들이 보이고 돌담과 감귤밭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택시가 멈춰 선 곳은 여기에요, 할머니. 바닷길 23번지. 제 눈앞에 펼쳐진 건 파란 지붕집이 아니었습니다. 작은 묘지였습니다.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언덕에 비석 서너 개가 서 있었죠. 이게 무슨... 여기가 맞나요? 네, GPS상으로는 여기가 맞는데요. 할머니, 괜찮으세요? 기사님의 목소리가 걱정스러웠지만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떨리는 다리로 택시에서 내렸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주변을 둘러봤지만 파란 지붕집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대신 묘지 입구에 작은 표지판이 있었습니다. 안덕면 공동묘지. 저는 비틀거리며 묘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왜인지 모르게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온몸을 감쌌죠. 첫 번째 비석을 지나쳤습니다. 모르는 이름이었습니다. 두 번째 비석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비석 앞에서 제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박민수 1976에서 1995 사랑하는 남편이자 아버지 하늘에서도 노래하길 1995년 집을 나간 지 겨우 1년 만에 민수가 죽었다는 겁니다. 제가 30년 동안 저주하고 미워하던 아들이 이미 29년 전에 세상을 떠났다는 거예요. 아니야. 이건 다른 박민수일 거야. 동명이인일 거야. 저는 비석을 붙잡고 울부짖었습니다. 하지만 비석 옆에 작은 사진이 있었습니다. 바래진 흑백 사진이었지만 분명 제 아들 민수였습니다. 기타를 들고 환하게 웃고 있는 민수. 그때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보니 70대쯤 되어 보이는 할아버지가 서 있었습니다. 아주머니, 괜찮으세요? 여기서 우시면 안 되는데. 혹시 이 사람 아세요? 박민수요. 할아버지의 표정이 놀라움으로 변했습니다. 민수 알죠? 30년 전에 우리 옆집에 살았던 청년이잖아요. 혹시 민수 가족이세요? 네. 저는 민수 엄마예요. 할아버지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제 손을 잡았습니다. 세상에. 민수 어머니세요? 민수가 그렇게 찾았는데 돌아가시기 전까지 어머니 얘기만 했어요. 돌아가시기 전까지요? 무슨 일이 어떻게 된 건가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할아버지가 한숨을 쉬며 묘지 옆 벤치로 저를 이끌었습니다. 앉으세요. 제가 천천히 말씀드릴게요. 저는 벤치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할아버지가 먼 바다를 바라보며 말을 시작했습니다. 민수는 1994년 봄에 우리 마을로 왔어요. 서울에서 가수 되겠다고 3년 동안 고생하다가 포기하고 내려왔다고 했죠. 처음엔 정말 초췌했어요. 돈도 없고 먹을 것도 없어서 우리 집에서 밥도 자주 얻어먹었어요. 그래도 민수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작은 카페를 열었죠. 폐가를 개조해서 만든 정말 작은 카페였어요. 파란색 페인트를 직접 칠해서 지붕을 칠했죠. 그래서 우리는 파란 지붕집이라고 불렀어요. 제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파란 지붕집이 있긴 있었던 거였군요. 할아버지가 계속 말했습니다. 그리고 민수는 우리 마을 처녀 수진이와 사랑에 빠졌어요. 수진이 아버지가 반대했지만 두 사람은 정말 서로를 사랑했죠. 1994년 여름에 결혼했어요. 작은 결혼식이었지만 민수는 정말 행복해했어요. 그런데 결혼식 때도 민수는 계속 어머니를 찾았어요. 어머니께 편지를 보냈는데 답이 없다고 주소를 잘못 적었나 봐야겠다고 했죠.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 편지가 30년 동안 돌고 돌아 이제야 제게 온 거였어요. 아들이 태어났을 때 민수는 정말 기뻐했어요. 지호라고 이름 지었죠. 어머니 성함에서 따왔다고 했어요. 100일 잔치를 준비하면서 또 편지를 썼어요. 이번엔 꼭 전해질 거라고, 어머니가 오실 거라고 믿었죠.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런데 100일 잔치 전날 1995년 11월 16일이었어요. 민수와 수진이가 장 보러 시내에 갔다가 교통사고가 났어요. 제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음주운전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서 정면 충돌이었어요. 민수와 수진이는 즉사했죠. 다행히 아기는 집에 있어서 살았어요. 아니에요. 그럴 리 없어요. 저는 머리를 흔들었지만 할아버지의 말은 계속됐습니다. 민수는 죽는 순간까지 어머니를 불렀대요. 구급대원이 그러더군요. 엄마, 죄송해요. 엄마, 보고 싶어요. 그 말만 반복했다고. 제 입에서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30년 동안 저주했던 아들이 죽는 순간까지 저를 찾았다니, 용서를 구했다니, 장례식을 치렀는데 어머니가 안 오셨어요. 연락처를 몰라서 찾을 수도 없었고, 그래서 이렇게 조촐하게 묻었어요. 민수가 그렇게 사랑했던 바다가 보이는 이곳에 할아버지가 주머니에서 낡은 종이 뭉치를 꺼냈습니다. 이건 민수가 남긴 편지들이에요. 어머니께 붙이려고 쓴 편지들인데 주소를 몰라서 붙이지 못한 거예요. 혹시라도 어머니가 오실까봐 30년 동안 제가 보관하고 있었어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받았습니다. 수십 통의 편지가 있었습니다. 하나씩 펼쳐봤습니다. 엄마, 오늘도 보고 싶어요. 엄마,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엄마, 용서해 주세요. 엄마, 지호가 기어다니기 시작했어요. 엄마가 보시면 좋아하실 텐데. 엄마, 카페에 손님이 많이 와요. 제 노래를 좋아한대요. 엄마, 꿈에서라도 만나고 싶어요. 엄마, 사랑해요. 정말 사랑해요. 마지막 편지는 죽기 전날 쓴 것이었습니다. 엄마, 내일이 지호 100일이에요. 엄마가 안 오셔도 괜찮아요. 제가 너무 큰 잘못을 했으니까요. 하지만 알아주세요. 제가 매일 후회했다는 걸, 제가 매일 엄마를 그리워했다는 걸, 다음 생에는 꼭 효도하는 아들로 태어날게요. 엄마, 미안해요. 그리고 사랑해요. 편지를 읽는 내내 제 손이 멈추지 않고 떨렸습니다. 종이가 눈물로 젖었습니다. 30년 동안 제가 아들을 저주하며 살 때 아들은 이미 하늘에 있었던 겁니다. 29년 동안 제가 증오를 키우며 살 때 아들은 이미 흙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할머니, 이거 보세요. 할아버지가 또 다른 것을 꺼냈습니다. 작은 카세트 테이프였습니다. 민수가 마지막으로 녹음한 거예요. 어머니께 들려드리고 싶다고 했던 노래예요. 할아버지가 오래된 카세트 플레이어를 가져왔습니다.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민수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기타 소리와 함께 엄마 들으세요. 이 노래는 엄마를 위한 거예요. 그리고 노래가 시작됐습니다. 어머니 보고 싶어요. 매일 밤 꿈에서 만나요. 제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어머니 손 잡고 싶어요. 따뜻한 그 손. 제가 놓아버린 그 손. 다시 잡고 싶어요.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사랑해요. 정말 사랑해요. 다시 돌아갈 수 있다면 절대 떠나지 않을게요. 노래가 끝나고 다시 민수의 말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이 노래가 엄마 귀에 닿을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언젠가는 들으실 거라고 믿어요. 엄마, 정말 죄송해요. 그리고 정말 사랑해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비석을 붙잡고 울부짖었습니다. 민수야, 민수야, 엄마가 잘못했어. 엄마가 미안해. 30년 동안 쌓아온 증오가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그 자리에 끝없는 후회와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왜 그때 붙잡지 않았을까요? 왜 그때 이해해주지 않았을까요? 왜 그때 사랑한다고 말하지 않았을까요? 할아버지가 제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할머니,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민수는 어머니를 원망하지 않았어요. 끝까지 사랑했어요. 하지만 그 위로도 제 가슴의 구멍을 메울 수 없었습니다. 30년. 저는 30년 동안 이미 죽은 아들을 미워하고 저주하며 살았던 겁니다. 아들이 저를 그리워하며 하늘에서 기다리는 동안 저는 증오만 키웠던 거예요. 해가 기울고 있었습니다. 서쪽 하늘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민수가 묻힌 이 언덕에서 바다가 한눈에 보였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곳이었습니다. 할머니, 저녁 먹고 가세요. 우리 집에서 하룻밤 주무시고 내일 서울 올라가세요. 할아버지의 제안에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조금만 더 있다 갈게요. 아들하고 조금만 더 있고 싶어요. 할아버지가 떠나고 저는 홀로 민수 곁에 남았습니다. 해가 완전히 지고 달이 떠올랐습니다. 묘지에는 저 혼자뿐이었죠. 차가운 바닷바람이 불어왔지만 저는 떠날 수 없었습니다. 민수야, 엄마야. 30년 만에 왔어. 비석을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대답은 없었지만 계속 말하고 싶었습니다. 너무 늦었지? 29년이나 늦었구나. 내가 여기 있는 줄도 모르고 엄마가 너를 얼마나 미워했는지 알아? 매일 저주했어. 굶어 죽었으면 좋겠다고, 길바닥에서 구걸하며 살았으면 좋겠다고. 그런데 내가 이미 목이 메어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때 누군가 다가오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보니 30대 청년이 서 있었습니다. 달빛에 비친 그 얼굴을 보는 순간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민수와 너무나 닮은 얼굴이었습니다. 키도, 눈매도, 코도, 입술도 마치 30년 전 민수가 시간을 거슬러 온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 혹시 박순자 할머니 맞으세요? 청년의 목소리도 민수와 비슷했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누구세요? 저는 지호예요. 박민수의 아들 지호입니다. 지호. 편지에 나왔던 그 이름. 민수가 제 이름에서 한 글자를 따서 지었다던 그 아이. 이제 30살이 넘은 청년이 되어 제 앞에 서 있었습니다. 정말 지호니? 민수 아들? 네, 할머니. 30년 동안 기다렸어요. 마을 할아버지한테 연락받고 달려왔어요. 할머니가 오셨다고. 지호가 한 발 다가왔습니다. 달빛에 그의 눈가가 촉촉이 젖어 있는 게 보였습니다. 할머니, 아버지가 그렇게 찾던 분이에요. 돌아가실 때까지 할머니 이야기만 하셨대요. 저는 지호를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손자. 한 번도 본 적 없는, 존재조차 몰랐던 손자가 이렇게 어른이 되어 있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자랐니? 누가 키웠니? 지호가 쓸쓸히 웃었습니다. 이모 할머니가 키워주셨어요. 어머니 쪽 이모 할머니요. 작년에 돌아가셨지만요. 그 전까지는 그래도 가족이 있었어요. 이모 할머니. 그럼 지금은 혼자 살고 있어요. 제주 시내에 작은 원룸 얻어서요. 일하면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제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30년 동안 혼자였던 이 아이. 부모를 100일도 안 되어 잃고 이모 할머니 손에서 자란 아이.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할머니가 있는 줄도 몰랐어. 할머니 잘못 아니에요. 저도 할머니 계신 줄 몰랐어요. 아버지가 편지 보냈는데 답장이 없어서 돌아가셨다고 생각했대요. 지호가 가방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오래된 노트였습니다. 이거 아버지 일기예요. 이모 할머니가 주셨어요. 할머니께 보여드리고 싶어서 가져왔어요. 떨리는 손으로 일기를 받았습니다. 첫 페이지를 열었습니다. 민수의 글씨였습니다. 1994년 3월 15일. 서울을 떠나 제주도로 왔다. 가수의 꿈은 실패했지만 포기하지 않을 거다. 여기서 새로운 시작을 할 거다. 엄마, 보고 싶어요. 하지만 아직은 돌아갈 수 없어요. 성공한 모습으로 돌아가고 싶어요. 1994년 6월 20일. 카페를 열었다. 파란색으로 지붕을 칠했다. 엄마가 좋아하시던 색이다. 손님은 별로 없지만 행복하다. 매일 저녁 기타 치며 노래 부른다. 언젠가 엄마께 들려드리고 싶다. 1994년 8월 3일. 수진을 만났다. 운명 같은 사랑이다. 수진은 내 노래를 세상에서 제일 좋아해 준다. 엄마께도 소개하고 싶다. 엄마가 수진을 보면 좋아하실 거다. 1994년 9월 10일. 수진과 결혼했다.
작은 결혼식이었지만 행복했다. 단 하나 아쉬운 건 엄마가 안 계신 것. 편지 썼는데 왜 답이 없을까? 주소를 잘못 썼나? 페이지를 넘길수록 제 심장이 아팠습니다. 민수는 매일 저를 그리워하고 있었습니다. 1994년 11월 1일. 아들이 태어났다. 지호라고 이름 지었다. 엄마 성함 정과 내 이름 호를 합쳤다. 정말 예쁘게 생겼다. 엄마가 보시면 얼마나 좋아하실까. 1994년 11월 14일. 내일이 지호 100일이다. 엄마께 편지 보냈다. 이번엔 꼭 오실 거다. 아니, 안 오셔도 괜찮다. 내가 너무 큰 잘못을 했으니까. 하지만 언젠가는 화해하고 싶다. 마지막 일기는 11월 15일자였습니다. 죽기 전날이었죠. 1994년 11월 15일. 오늘도 엄마 꿈을 꿨다. 꿈에서 엄마가 웃고 계셨다. 잘했다. 우리 아들하고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다. 깨고 나니 눈물이 났다. 내일 지호 100일 잔치를 한다. 작은 잔치지만 온 마을 사람들을 초대했다. 엄마는 안 오시겠지만 그래도 엄마 자리를 비워뒀다. 엄마, 정말 죄송해요. 18살에 철없이 집을 나간 것 평생 후회하고 있어요. 다시 돌아갈 수 있다면 절대 그러지 않을 텐데. 엄마, 사랑해요. 비록 만날 수 없어도 영원히 사랑할게요. 일기장을 덮었습니다. 더 이상 읽을 수 없었습니다. 눈물로 앞이 보이지 않았거든요. 지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할머니, 그리고 이것도 있어요. 또 다른 봉투를 건넸습니다. 겉에 엄마께 꼭 전해주세요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건 아버지가 돌아가시던 날 아침에 쓰신 거예요. 마을 할아버지가 30년 동안 보관하고 계셨대요. 언젠가 할머니가 오실 거라고 믿으셨대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민수의 마지막 편지였습니다. 엄마, 오늘은 왠지 엄마가 더 보고 싶어요. 아침에 지호를 안고 있는데 갑자기 엄마 생각이 났어요. 엄마도 저를 이렇게 안아주셨겠죠? 이렇게 사랑하셨겠죠? 엄마, 이제야 알 것 같아요. 엄마가 왜 그렇게 반대하셨는지, 왜 그렇게 걱정하셨는지, 저도 아빠가 되고 보니 이해가 돼요. 지호를 보면 무서워요. 이 아이가 다치면 어쩌나, 이 아이가 힘들면 어쩌나, 이 아이가 잘못된 길로 가면 어쩌나. 엄마도 그러셨겠죠? 그래서 제가 가수 되겠다고 했을 때 그렇게 반대하셨던 거겠죠? 엄마, 정말 죄송해요. 그때는 몰랐어요. 엄마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엄마의 걱정이 얼마나 깊은지, 지금이라도 돌아가고 싶어요. 엄마 앞에 무릎 꿇고 용서를 구하고 싶어요. 엄마 손잡고 말하고 싶어요. 엄마, 사랑해요. 정말 사랑해요. 하지만 이제는 너무 늦었나 봐요. 제가 너무 큰 상처를 드렸나 봐요. 편지를 보내도 답이 없으시니까요. 괜찮아요, 엄마. 엄마가 용서 안 해주셔도 이해해요. 저라도 용서 안 했을 거예요. 그래도 알아주세요. 제가 매일 후회한다는 걸, 제가 매일 엄마를 그리워한다는 걸, 제가 죽는 순간까지 엄마를 사랑할 거라는 걸. 오늘 장 보러 가야 해요. 내일 지호 100일 잔치 준비해야 하거든요. 엄마가 좋아하시는 미역국도 끓일 거예요. 엄마 대신 수진이랑 지호랑 먹을 거예요. 엄마, 건강하세요. 어디선가 행복하게 사시길 바라요. 언젠가 다음 생에서라도 다시 만나요. 그때는 꼭 효도할게요. 영원한 엄마 아들, 민수 올림. 추신 엄마, 하늘에서라도 지호 좀 지켜봐 주세요. 이 아이가 행복하게 자랐으면 좋겠어요. 편지를 읽는 내내 제 몸이 떨렸습니다. 이게 민수의 마지막 편지였습니다. 몇 시간 후에 교통사고로 죽을 줄도 모르고 쓴 마지막 편지. 할머니. 지호가 제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괜찮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괜찮을 수 있겠어요? 30년 동안 미워한 아들이 사실은 저를 그토록 사랑했다는 걸, 죽는 순간까지 저를 그리워했다는 걸 이제야 알았는데요. 지호야, 할머니가, 할머니가 정말 나쁜 사람이야. 내 아버지를 30년 동안 미워했어. 저주했어. 죽었으면 좋겠다고 매일 빌었어. 그런데,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지호가 저를 안아주었습니다. 처음 보는 손자가 저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할머니, 아버지는 할머니를 원망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이모 할머니가 그러셨어요. 아버지가 항상 말했대요. 내가 잘못한 거니까 엄마가 화내시는 게 당연하다고요. 그 말에 더 가슴이 아팠습니다. 민수는 끝까지 저를 이해하고 용서했는데 정작 저는 죽은 아들을 30년 동안 용서하지 못했으니까요. 지호가 말을 이었습니다. 할머니, 그런데 저한테는 이게 복수 같아요. 복수요? 네. 할머니가 30년 동안 아버지를 미워하신 것. 그게 아버지가 할머니께 한 복수 같아요. 아버지가 먼저 떠나버려서 할머니가 용서할 기회조차 없어진 것. 그게 가장 잔인한 복수 아닐까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지호의 말이 맞았으니까요. 민수는 제게 가장 잔인한 복수를 한 셈이었습니다. 용서하고 화해할 기회를 영원히 빼앗아 간 것. 밤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묘지는 고요했고 바다에서 파도 소리만 들려왔습니다. 할머니, 저희 집에 가실래요? 아버지가 살았던 그 파란 지붕집, 지금은 제가 살고 있어요. 지호를 따라 어둠 속을 걸었습니다. 묘지를 벗어나 좁은 돌담길을 지났습니다. 달빛이 길을 비춰주었지만 제 마음은 여전히 캄캄했습니다. 30년의 증오가 한순간에 죄책감으로 바뀌니 숨쉬기조차 힘들었습니다. 저기에요, 할머니. 저 집이 아버지가 살던 파란 지붕집이에요. 언덕 위에 작은 집이 보였습니다. 지붕은 여전히 파란색이었지만 30년의 세월이 느껴졌습니다. 페인트는 군데군데 벗겨졌고 벽은 바닷바람에 낡아 있었습니다. 그래도 집은 여전히 서 있었습니다. 민수의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었죠. 지호가 문을 열었습니다. 삐걱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서자 곰팡이 냄새와 바다 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지호가 불을 켰습니다. 순간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거실벽 한쪽이 온통 사진으로 뒤덮여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 사진들은 모두 저였습니다. 이게 뭐니? 떨리는 손으로 벽을 가리켰습니다. 수십 장의 사진이 붙어 있었습니다. 어떤 건 제가 젊었을 때 사진이었고, 어떤 건 민수가 어렸을 때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심지어 제가 찍은 기억도 없는 사진들도 있었습니다. 지호가 조용히 설명했습니다. 아버지가 만든 거예요. 이모 할머니가 그러셨어요. 아버지가 매일 밤 이 벽 앞에 앉아서 할머니랑 대화했대요. 엄마, 오늘 지호가 기어다녔어요. 엄마, 오늘 카페에 손님이 많이 왔어요. 이렇게요. 제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벽 앞 낡은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바로 이 의자에 민수가 매일 앉았겠죠. 저를 그리워하며 사진 아래에는 작은 메모들이 붙어 있었습니다. 민수의 글씨였습니다. 엄마, 보고 싶어요. 엄마, 오늘도 용서를 구합니다. 엄마, 사랑해요. 엄마, 꿈에서라도 만나요. 그때 지호가 서랍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두꺼운 파일이었습니다. 할머니, 이것도 보셔야 해요. 파일을 열자 신문 스크랩들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내용이 이상했습니다. 은평구 50대 여성 실종. 반지하 청소부, 어디로 사라졌나? 아들 찾는 어머니, 전국 떠돌아. 날짜를 보니
모두 제가 민수를 찾아다니던 시기의 기사들이었습니다. 이게 뭐니? 이건 나잖아. 네, 할머니예요. 아버지가 할머니를 찾으셨어요. 할머니가 아버지를 찾는 동안 아버지도 할머니를 찾고 있었어요. 무슨 소리인지 이해가 안 됐습니다. 지호가 다른 종이를 보여줬습니다. 사설탐정 사무소 영수증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사설탐정을 고용했어요. 할머니를 찾아달라고. 하지만 할머니가 이사를 자주 하셔서 찾을 수 없었대요. 그래서 아버지가 직접 서울에 몇 번 올라갔대요. 뭐라고? 민수가 서울에 왔었다고? 네. 이모 할머니가 그러셨어요. 1995년 봄에 서울 가셨대요. 할머니 집을 찾아갔는데 이미 철거되고 없었대요. 동네 사람들한테 물어봐도 아무도 할머니 새 주소를 몰랐대요.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민수를 찾아다닐 때 민수도 저를 찾아다녔다는 거예요. 서로 엇갈리며 찾아다녔던 거죠. 지호가 또 다른 것을 꺼냈습니다. 낡은 수첩이었습니다. 이건 아버지가 할머니 찾으면서 쓴 일지예요. 떨리는 손으로 수첩을 펼쳤습니다. 1995년 3월 15일 서울 은평구 엄마 집 찾아감. 하지만 이미 철거됨. 동사무소에서 물어봤지만 이사간 주소 모른다고 함. 엄마 어디 계세요? 1995년 4월 2일 사설탐정 고용 30만 원 줌. 카페에서 번 돈 다 썼지만 괜찮아. 엄마 찾으면 되니까. 1995년 5월 10일 탐정이 포기했다. 단서가 없대. 직접 찾기로 했다. 서울 전체 청소회사에 전화하는 중. 1995년 6월 20일 엄마가 일했다는 식당 찾음. 하지만 주인 바뀜. 아무도 박순자를 기억 못함. 1995년 8월 15일 포기할 수 없다. 지호 100일 때는 꼭 찾아야 한다. 엄마가 손자 얼굴은 봐야 하지 않을까? 1995년 10월 1일 신문에 광고 냈다. 엄마, 저 민수예요. 제주도에 있어요. 연락 주세요. 하지만 연락 없음. 1995년 11월 10일 마지막으로 서울 한 번 더 가기로. 이번엔 꼭 찾을 거야. 지호 100일 사진 가져가서 보여드려야지. 마지막 일지였습니다. 며칠 후 민수는 교통사고로 죽었으니까요. 할머니, 아버지는 할머니를 원망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찾으려고 끝까지 노력했어요. 저는 수첩을 가슴에 안고 울었습니다. 서로를 찾아다녔는데 왜 만나지 못했을까요? 왜 이렇게 엇갈려야만 했을까요? 그때 지호가 충격적인 말을 했습니다. 할머니, 그런데 이상한 게 있어요. 뭐가 이상한데? 아버지 교통사고요. 그게 단순 사고가 아닌 것 같아요. 무슨 소리니? 지호가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작년에 이모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주신 거예요. 경찰 조사 기록이에요. 서류를 펼쳐보니 1995년 11월 16일자 교통사고 조사 보고서였습니다. 거기에는 충격적인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음주운전 차량 운전자 진술. 누군가 내 차를 조작한 것 같다. 브레이크가 작동하지 않았다. 나는 술을 마시지 않았는데 경찰이 음주 측정을 조작했다. 이게 무슨... 지호가 말을 이었습니다. 더 이상한 건 그 운전자가 일주일 후에 감옥에서 자살했어요. 유서도 없이. 그리고 이 사고를 조사하던 형사님도 한 달 후에 갑자기 은퇴했고요. 그럼 누가 민수를 죽인 거야? 지호가 또 다른 종이를 보여줬습니다. 은행 거래 내역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 누군가가 아버지 계좌에 1,000만 원을 입금했어요. 그리고 아버지는 그 돈을 찾아서 박순자님께 송금하려고 했던 기록이 있어요.
하지만 할머니 계좌를 몰라서 실패했죠. 1,000만 원? 누가 왜? 그리고 이것 보세요. 입금한 사람 이름이 강민석이에요. 이 사람 당시 제주도 유명한 조직폭력배 두목이었대요. 왜 조폭 두목이 아버지한테 돈을 줬을까요? 제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단순 교통사고가 아니라 살인이었다는 건가요? 지호가 마지막 폭탄을 터뜨렸습니다. 할머니, 그리고 이 강민석이라는 사람, 할머니 아시는 분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그런 사람을 알아? 강민석의 누나가 강정숙이래요. 은평구에서 식당하던 사장님. 할머니가 일하셨던 그 식당 사장이요. 순간 제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강정숙. 그 여자를 어떻게 잊겠습니까? 제가 10년 동안 일했던 식당 사장이었죠. 그런데 제가 민수 찾으러 며칠 무단결근했다고 해고했던 여자였습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건 강정숙이 민수를 알았다는 거예요. 뭐라고? 지호가 사진 한 장을 보여줬습니다. 젊은 시절 강정숙과 민수가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이모 할머니 말로는 아버지가 서울에서 가수 준비할 때 강정숙 식당에서 알바했대요. 강정숙이 아버지를 좋아했는데 아버지가 거절했대요. 그리고 아버지가 할머니 아들이라는 것도 알았대요. 제 머릿속에서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강정숙이 민수가 제 아들인 걸 알았다면, 그리고 민수가 저를 찾는 걸 알았다면, 할머니, 제 생각엔 강정숙이 일부러 할머니와 아버지가 못 만나게 한 것 같아요. 그리고 결국 죽였다는 거니? 내 아들을 죽였다고?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와 충격이 뒤섞였습니다. 지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경찰에 재수사 요청했지만 공소시효가 지났대요. 그리고 강정숙은 5년 전에 암으로 죽었고 강민석도 10년 전에 조직 간 싸움으로 죽었대요. 이제는 진실을 밝힐 수도 없어요. 그때였습니다. 거실 서랍장 위에 놓인 액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민수와 수진 그리고 갓난아기 지호가 함께 찍은 가족 사진이었습니다. 세 사람 모두 행복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 사진 아래 민수가 쓴 글씨가 있었습니다. 엄마, 저희 가족이에요. 언젠가 꼭 보여드릴게요. 엄마도 우리 가족이니까요. 저는 사진을 들고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것이 민수의 복수였습니다. 저를 미워하거나 원망하는 게 아니라 끝까지 사랑하고 찾아다녔다는 것. 그리고 제가 용서할 기회조차 갖지 못하고 먼저 떠났다는 것. 30년 동안 제가 민수를 저주할 때 민수는 이미 하늘에 있었습니다. 30년 동안 제가 증오를 키울 때 민수는 제 사진을 보며 그리워했을 겁니다. 30년 동안 제가 불효자라고 욕할 때 민수는 하늘에서 용서를 구했겠죠. 이보다 잔인한 복수가 어디 있을까요? 할머니. 지호가 제 어깨를 잡았습니다. 할머니, 이제부터라도 아버지 대신 제가 할머니 모실게요. 늦었지만 이제라도 가족이 되어주세요. 저는 지호를 바라봤습니다. 민수와 너무나 닮은 얼굴. 한 번도 본 적 없는 손자였지만 이미 30년을 기다려온 혈육이었습니다. 그래, 그래야지. 이제라도 민수한테 용서를 구해야지. 새벽 4시, 저는 여전히 파란 지붕집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지호는 잠들었지만 저는 한숨도 잘 수 없었습니다. 민수의 사진들을 하나씩 들여다보며 30년의 시간을 되돌아보고 있었죠. 그때 현관문이 삐걱거리며 열렸습니다. 새벽에 누가 오는 걸까요? 돌아보니 60대 여성이 서 있었습니다. 누구세요? 여자가 한 발 다가왔습니다. 달빛에 비친 얼굴이 낯익었습니다. 저 기억 안 나세요? 강정숙이에요. 순간 제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강정숙. 5년 전에 죽었다던 그 여자가 살아서 제 앞에 서 있었습니다. 당신 죽은 거 아니었어? 암으로 죽었다고. 강정숙이 차갑게 웃었습니다. 죽은 척 했죠. 그래야 편하게 살 수 있으니까. 근데 할머니가 여기 왔다는 소식을 듣고 왔어요. 30년 만에 마지막 인사나 하러요. 마지막 인사? 강정숙이 소파에 앉았습니다. 제 맞은편에 앉아 저를 빤히 쳐다봤습니다. 할머니, 민수 만나셨어요? 아, 묘에서 만나셨구나. 어떠셨어요? 30년 만에 아들이 죽은 걸 알게 된 기분이? 당신이 민수를 죽인 거야?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강정숙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제가 시켰어요. 우리 동생한테 부탁했죠. 깔끔하게 처리하라고. 왜 그런 짓을 했어? 강정숙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30년 묵은 원한이 서려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정말 모르세요? 제가 10년 동안 할머니를 얼마나 잘 대해줬는데, 월급도 제때 주고, 아플 때 병원비도 대주고. 근데 할머니는 저한테 고마워하기는커녕 항상 아들 자랑만 했잖아요. 그게 무슨 상관이야? 민수가 제 식당에서 알바할 때 저는 그 애를 사랑했어요. 잘생기고 노래도 잘하고. 근데 민수가 저를 거절했어요. 자기는 엄마한테 인정받고 싶을 뿐이라고. 연애할 마음이 없다고. 강정숙이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낡은 사진이었습니다. 젊은 시절의 민수 사진. 그래서 복수하기로 했어요. 할머니한테도 민수한테도. 할머니가 민수를 찾아다니는 거 알고 일부러 해고했어요. 그리고 민수한테는 할머니가 이미 재혼해서 행복하게 산다고 거짓말했죠. 뭐라고? 민수가 충격받더군요. 엄마가 자기를 완전히 잊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제주도로 도망간 거예요. 더 이상 서울에 미련이 없어진 거죠. 제 주먹이 떨렸습니다. 이 여자 때문에 민수와 제가 못 만났던 거였습니다. 그런데 민수가 제주도에서 결혼하고 애까지 낳았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리고 다시 할머니를 찾기 시작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끝장을 내기로 했죠. 그래서 죽인 거야? 겨우 그런 이유로? 강정숙이 웃었습니다. 소름 끼치는 웃음이었습니다. 겨우요? 할머니, 전 30년 동안 이 순간을 기다렸어요. 할머니가 아들 무덤 앞에서 울부짖는 이 순간을. 어때요? 30년 동안 미워한 아들이 사실은 할머니를 그리워하다 죽었다니. 이게 제 복수예요. 저는 일어섰습니다.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지만 참을 수 없었습니다. 당신은 악마야. 그때 지호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지호가 손에 뭔가를 들고 있었는데 그것은 핸드폰이었고 화면에는 녹음 중이라고 떠 있었습니다. 다 들었어요. 방금 한 말 전부 녹음했어요. 강정숙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뭐야? 지호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죽은 척한 것도 아버지를 살해한 것도 전부 자백했어요. 공소시효가 지났어도 이건 충분한 증거가 돼요. 그리고 지호가 창문을 가리켰습니다. 밖에 경찰차가 서 있었습니다. 이미 경찰에 신고했어요. 당신이 올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죄책감 없는 살인자는 항상 현장에 다시 온다고 하더군요. 경찰들이 들어왔습니다. 강정숙은 체포되면서도 저를 노려봤습니다. 할머니, 그래도 전 후회 안 해요. 할머니도 제 심정 알 거예요. 30년 동안 미워하는 게 뭔지. 저는 강정숙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뜻밖의 말이 제 입에서 나왔습니다. 당신을 용서해요. 강정숙의 눈이 커졌습니다. 뭐라고요?
당신을 용서한다고요. 당신 때문에 민수를 잃었지만 덕분에 깨달았어요. 미움과 증오가 얼마나 무서운지, 그리고 용서가 얼마나 중요한지. 민수가 나를 용서한 것처럼 나도 당신을 용서해요. 강정숙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경찰차에 태워졌습니다.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동쪽 하늘이 붉게 물들기 시작했죠. 지호와 저는 다시 민수의 묘지로 갔습니다. 이번엔 꽃을 들고요. 할머니, 아버지가 좋아하던 꽃이에요. 해바라기요. 해바라기를 묘지에 놓았습니다. 따스한 아침 햇살이 비석을 비쳤습니다. 민수야, 엄마야. 이제야 진실을 알았어. 내가 날 얼마나 사랑했는지, 얼마나 그리워했는지. 미안해. 정말 미안해. 바람이 불었습니다. 해바라기가 살랑거렸습니다. 마치 민수가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엄마가 너를 용서해. 아니, 용서받아야 할 사람은 엄마야. 30년 동안 미워해서 미안해. 이제라도 내 아들 지호를 잘 키울게. 내가 못다한 효도 지호가 대신하게 할게. 지호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저 서울로 갈게요. 할머니 모시고 살고 싶어요. 정말? 괜찮겠니? 네. 아버지가 그렇게 그리워하셨던 할머니인데 제가 모셔야죠. 그게 아버지께 드리는 마지막 효도예요. 저는 지호를 꼭 안았습니다. 민수를 안는 것 같았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 후, 저는 지호와 함께 서울에서 살기 시작했습니다. 은평구 원룸을 나와 지호와 함께 작은 아파트로 이사했죠. 매일 아침 지호가 출근하기 전에 아침을 차려줍니다. 민수가 좋아했던 된장찌개를 끓이고 계란말이를 만들어요. 지호는 맛있게 먹으며 말합니다. 할머니, 아버지가 말했던 그 맛이에요. 할머니 된장찌개가 세상에서 제일 맛있다고 하셨거든요. 그럴 때마다 제 눈에는 눈물이 맺힙니다. 민수에게 해주지 못한 밥상을 이제라도 지호에게 차려주는 거죠. 주말이면 지호와 함께 민수 묘지에 갑니다. 비행기 타고 제주도까지 가는 길이 멀지만 그래도 한 달에 한 번은 꼭 갑니다. 아버지, 할머니 모시고 잘 살고 있어요. 걱정 마세요. 지호가 묘지에 술을 부으며 말합니다. 저도 옆에서 말해요. 민수야, 오늘 지호가 승진했어. 내가 보면 얼마나 자랑스러워할까. 바람이 불 때마다 민수가 대답하는 것 같습니다. 엄마 고마워요. 사랑해요. 어느 날 지호가 큰 선물을 가져왔습니다. 액자였는데 열어보니 민수가 생전에 녹음했던 노래를 악보로 만든 것이었습니다. 제목은 엄마에게였죠. 할머니, 이걸로 음원을 만들어서 발표하고 싶어요. 수익은 전부 불우한 청소년들 돕는 데 쓰고요. 아버지가 원하셨을 것 같아서요. 그래, 그러자. 민수도 좋아할 거야. 2025년 봄 민수의 노래가 세상에 공개됐습니다. 엄마에게라는 제목으로 음원 사이트에 올라갔죠. 놀랍게도 많은 사람들이 들어줬습니다. 댓글들을 읽어보니 눈물이 났습니다. 부모님께 연락 안 한 지 3년인데 오늘 전화드렸어요. 엄마 사랑한다고 못했는데 이 노래 듣고 용기 냈어요. 돌아가신 아버지 생각나네요. 보고 싶어요. 민수의 노래가 30년 만에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실패한 가수였지만 결국 노래로 사람들을 감동시킨 거죠. 지호가 말했습니다. 할머니, 아버지의 꿈이 이루어진 것 같아요. 비록 돌아가셨지만 노래는 영원히 남았으니까요. 그래. 민수야, 내 꿈이 이루어졌구나. 엄마가 자랑스러워.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한 점 없이 맑은 하늘이었습니다. 어딘가에서 민수가 지켜보고 있을 것 같았습니다. 30년의 미움이 끝났습니다. 이제는 사랑만 남았습니다.
비록 민수는 곁에 없지만 지호를 통해 민수를 만납니다. 매일매일 지호의 눈빛에서, 목소리에서, 웃음소리에서 민수를 봅니다. 이것이 민수가 제게 준 마지막 선물이었습니다. 증오 대신 사랑을, 미움 대신 용서를, 그리고 절망 대신 희망을 준 것입니다. 지호야, 할머니가 고맙다. 내 덕분에 다시 살아갈 이유가 생겼어. 저도 고마워요, 할머니. 이제 저도 가족이 생겼으니까요. 우리는 서로를 꼭 안았습니다. 30년의 공백을 메우기엔 부족하지만 남은 시간 동안 최선을 다해 사랑하며 살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달빛 담은 사연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나요? 30년 동안 아들을 미워한 어머니가 받은 가장 잔인한 복수. 그것은 아들이 끝까지 어머니를 사랑했다는 진실이었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많은 사람들과 갈등을 겪습니다. 때로는 가족과도 등을 돌리죠. 하지만 기억하세요. 내일은 너무 늦을 수도 있다는 것을. 용서하고 화해할 기회가 영원히 주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오늘, 지금 이 순간 소중한 사람에게 연락해 보는 건 어떨까요? 사랑한다고, 미안하다고, 고맙다고 한마디 전해보세요. 박순자 할머니는 이제 손자 지호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비록 아들은 하늘에 있지만 그 사랑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사연을 마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이야기는 더 감동적인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달빛 담은 사연이었습니다.